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2월 19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3.9%까지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 계속해서 지루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했는데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리게 됩니다. 11월 25일부터 해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84,000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3.9% 상승했지만 투자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될 겁니다. 아직 이제 그 소식이 공시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지금 NXT 시장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8시 이후에 공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된다라는 공시가 나올 겁니다. 공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월요일에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투자 주의 종목이 지정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해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은 12월 5일에도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일간 지정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2일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동일하게 1일간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가 있는데 판단일이 이제 바로 22일이 될 거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그러니까 주가가 3배 이상 되었을 때 투자 경고 종목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에 포함한 15일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일 때 또 투자 경고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판단일을 기준으로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의 계좌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는 듯 합니다. 아무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이 원자력 테마라든지 반도체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12월 22일 기준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이미 이때는 1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는 당연히 상승을 했고요. 이미 300%, 4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첫 번째 조건은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15일간 또 최고가를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84,000원이 걸리게 됩니다. 이 15일은 날짜 기준이 아니고요.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말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26일부터 해서 아마 이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84,000원을 넘지 않아야 이 투자 주의 종목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제 투자 주의 종목이 저 조건에 84,000원을 이제 넘었다라고 해도 이제 세 번째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해당이 되어야지 다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일 때이기 때문에 이 10개 이상의 계좌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게 이제 4일 이상 이어졌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5일 기준의 그 투자 주의는 사실 그 이전 15일이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22일 기준으로 15일이기 때문에 이 상위 10개 계좌가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제가 데이터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이 해당되더라도 일단 3번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 투자 경고가 또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22일 월요일에 시장을 봐야 되고요. 만약에 크게 오르지 않아서 한 2% 정도 올라서 또 84,000원 아래로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투자 주의도 확실하게 없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저렇게 이제 계속 매수 관여율이 높을 때마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1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마다 하루 정도는 주가를 좀 눌리면서 투자주의를 해제하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우리가 주목하거나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그냥 전체 추세에 따라서 흘러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한 동향부터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65% 정도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8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9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코스닥은 1.5% 상승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1,200억, 기관 투자자가 2천억 매수하면서 코스닥에도 힘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 4,000포인트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 라인을 높여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받을 때는 쌍봉 형태였지만 오늘도 반등을 성공했고 AI에 대한 버블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큰 하락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이 두 하락 모두 다 미국의 AI 버블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분위기가 어제 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 호실적으로 해서 AI에 대한 버블이 또 무마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고요. 연말 이제 지나고 연초에 들어가더라도 AI에 대한 활성화가 더 다시 시작이 되면서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점점 이제 이 4,200포인트를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수렴하는 형태를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수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퀀텀업을 하는 시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반도체 종목,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의 상승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추가로 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런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MSCI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5월에 대한 MSCI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4월에는 세계 채권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그때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이제 상반기 말 정도에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이 힘받는 테마들이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듯이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000원 가까이 빠졌고요. 한 이제 15일부터 해서 꾸준히 이탈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옵션 만기 끝나고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열심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될지 아니면 월 말까지 연말까지 꾸준히 이어질지 계속 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위주로의 기관 투자자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투신, 보험,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매도, 사모펀드도 매도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위주로만 지금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V자로 다시 반등을 했고 61선에서 적절하게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915포인트에서 1.5%까지 올라갔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1,000억 정도, 기관 투자자 2,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 있었고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해외 증시도 니케이 1%까지 올라갔고요. 상해 종합은 0.3%,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도 1.4%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줬습니다. 자, 니케이는 지금 1%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하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30년 만에 0.5% 벽을 깬 만큼 상당히 이제 시장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충격 없이 오히려 증시는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보다도 결국에는 전체 시장에 대한 유동성과 그 다음에 AI를 비롯한 그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로 인해서 돌아오는 자금보다 새로운 성장성으로 다시 유입되는 시장 자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일본이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엔캐리에 대한 그런 자산들이 엄청나게 지금 돌아오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무대가 일본도 미국 시장으로 지정을 했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AI의 인프라와 그런 여러 가지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사실 자금이 돌아와 봤자 사실 크게 돌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시장에 투입을 해서 그런 차익 실현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런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단기 충격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듯 합니다. 일본 금리를 이제 뭐 다음 달에 바로 또 올릴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또 차분하게 한 반년 정도는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이슈는 끝이 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 CPI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안도하게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인플레가 이제 뚝 떨어졌는데요. CPI가 2.6%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월에 2.7%를 기록하면서 둔화했고요. 근원 물가는 2021년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가 지금 2.6%까지 떨어지면서 오히려 소비자 물가 2.7%보다 0.1%가 낮게 나왔고요.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하죠. 이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했는데도 이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목표가 2%대에 진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목표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수치가 지금 이제 근데 셧다운 이후에 셧다운의 여파로 반영된 그런 신뢰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좀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낮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향후 이제 추가적인 이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가 조금 더 이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장도 또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어느 정도 무마되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어느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AI에 대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국채금리는 또 이제 2%까지 올라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떨어졌던 최근에 떨어졌던 AI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계속 보이면서 흐름을 견고하게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살펴봤고요. 전체 이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 끝났고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월요일에 판단이 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6만 주, 27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연일 매도를 끝냈고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은 69,400원으로 이제 좀 하락세를 멈추는 듯 하고요. 고점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한 10% 정도. 그러나 최근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위로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면서 추세를 따라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올리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는 좀 조용히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AI에 대한 성장성으로 집중이 되었을 때, 전력에 대해 다시 집중이 되었을 때 힘을 받으면서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건설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7,000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이틀 정도 매도했고요. 매수했던 것을 주기적으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91,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 투신이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S&T 에너지는 600원 정도 올랐고요. 최근에 뭐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에서 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바닥 라인, 쌍바닥 형태로 좀 다지면서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전에 올라갈 때보다 거래량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너무 줄어서 한번 힘을 받을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제 거래를 붙이면서 좀 위로 뻗어나가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매도세는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신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82,000주를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BHI는 30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0.5% 하락했습니다. 54,900원으로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5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BHI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5,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연기금 투자자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BHI는 이제 주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이제 거래를 늘리면서 힘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BHI는 이제 고점을 한번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은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한전기술을 보지 않았는데요. 한전기술은 비슷한 구간에 계속 형성되고 있고 이제는 대형원전에 대한 이슈와 함께 또 힘을 받을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연일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제 원자력 테마가 다시 관심을 받을 때 한전기술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힘을 받으면 바로 10만원대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성원밴드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점을 이제 낮추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제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을 메워줬고요. 6% 가까이 올라가면서 26,9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을 잘 형성하는 듯 하고요. 좀 더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이평선에 대한 이격들을 메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3,000주 매수를 하면서 한 4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금융투자, 투신 위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태용은 이제 오늘 거의 움직임 없었고요. 27,800원으로 보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HI와 비슷하게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21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61선과 수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수렴 구간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음운구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시기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면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에 큰 양봉 하나가 나오면서 3만원 중반으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닥 라인을 다시 형성하면서 천천히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빠르게 치고 나갈 것인지는 테마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6,000주 매도를 했고요. 오늘 연기금 투자자는 큰 움직임 없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는 워낙 강하게 진행되어서요. 계속 이제 강하게 상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70원까지 올라서 2.5%까지 올랐고요. 차곡차곡 이제 점점 힘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일부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워낙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고점을 계속 높여간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보성파워텍은 최근 계속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올라갈 자리에서는 계속 올라가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4%까지 올라가면서 자리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기술은 3,800원으로 반등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아주 지루하게 계속 이제 이 바닥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건 한 방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제 붙어줄 때 좀 힘있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 40만 주, 기관 투자자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 확인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추천을 했습니다. 신규 수주 물량이 누적되고 있고 계속 이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만 3천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12만원, 그 다음에 비슷하게 다 11만원 근처에 주가를 형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1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 NH투자증권에서도 주목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수주를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도 5.6조까지 수주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수주를 했고요. 지금 원래 계획은 3.8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5조 이상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아주 크게 수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수주 목표 계획을 벌써 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SMR에 대한 엑스에너지 수주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터빈도 7천억까지 수주를 했고,
가스터빈 이제 추가로 또 수주를 했고,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자체로 이제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사실 뭐 가시화된 것은 아직 없지만, 이제는 미국향 마누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시작될 거고요.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곧 실적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제 미국 내에 이 SMR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더 기대되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신한자산운용도 원전산업 성장 펀드 자회사 운용사 두 곳을 연내 결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성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제 이 1,000억 가까이의 규모로 조성이 될 거고요. 조성이 되면 원전 산업에 대한 성장 펀드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 기업과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기업에 중점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이라고 한다면, SMR 관련 기업이라고 한다면, S&T 에너지, BHI, 그 다음에 태웅, 우진, 그리고 뭐 성황밴드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주로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기자재 공급 기업들, 그 다음에 계측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이 에스토니아 SMR 타당성 조사에 한국 공공기관 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SMR에 이제 한국 공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 에네르기아가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착수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G 버노바 히타치 모델이 이렇게 BWRX300 배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유럽 시장 내의 SMR 시장들은 다 BWRX300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 보급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서야 이제 이 성능이 인증되고 안정성이 입증된 모델을 주로 채택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모델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삼성물산도 그렇고, 이제 보조기기 입장에서는 태웅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기기를 수주하기 위해서 BWRX와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BWRX 모델은 BWXT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주기기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제 어떻게 이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주기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도 사실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자체 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무리가 있을 거고요. 캐파가 부족했을 때는 당연히 이 2차 벤더에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 관련 영위 기업들이 다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의 원전도 사실 첫 번째 후기는 러시아로 갔는데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이 두 번째 원전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국적 이제 컨소시엄에다가 원전 프로젝트를 맡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사톰으로 갔는데,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과연 누구에게 맡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일단 다국적에 대한 그런 이제 원전 건설을 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이제 원래 원전 검토를 계속 했기 때문에,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쪽에 발전 플랜트를 많이 납품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체코의 테멜린 원전은 원래 우리나라가 두코바니 이후에 신규 우선권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산업부 장관이 EDF와 웨스팅하우스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선권을 주되 경쟁 입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입지가 또 애매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럽 시장에서 좀 이제 철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저 테멜린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이제 홀텍사가 이제 헝가리 SMR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6개까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SMR을 검토하는 국가들을 보면 300메가와트급을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우려되었던 이제 오라클이 이제 오픈 AI와 합작으로 미국 미시간에다가 원전급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기가와트 전력 승인이 되었고요. 미국 미시간주 규제 당국이 오라클과 오픈 AI가 추진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전력 공급 계획을 승인을 했다. 원자력 발전소 용량을 넘어서는 1.4기가와트급 전력 공급 안건이 통과되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투자자가 철회를 해서 좀 이제 상당히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미국 정부가 이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한다. 그리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프로젝트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계속 이제 확대가 되면 미국 내에서는 계속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전력 용량 가격 1000%까지 이렇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쇼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전력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 하니 한국이 하니 지금 누가 하니가 아니라 다 같이 지금 뛰어들어도 과연 그 수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AI 버블이라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전력에 대한 공급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AI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회수가 늦어졌을 때 그때 버블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이제 이 전력 사이클에 대한 그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 전력 기기에 대한 상황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전기료를 인하해야 되는데 지금 다 그냥 플랜트를 다 때려 박아도 이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전기료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전력 폭증 때문에 이런 가스터빈, 그 다음에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뜨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 수소 터빈으로 탄소 감축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향후 이제 두산과 한화를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산은 초대형 가스터빈을 만들고요. 한화는 초대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형까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혼소를 통해서 이제는 LNG를 활용한 것을 수소로 전환하는 상황을 꿈꾸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LNG가 탄소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수소 전소 터빈을 통해서 아예 탄소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 자체가 이제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터빈이 저렇게 수소 전소가 가능해진다면 그리고 발전 단가가 낮아졌다면 이제는 뭐 원자력 발전은 사실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면. 그래서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수도 있는데요. 향후 이 수소 터빈에 대한 발전 단가와 이제 기술력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가스터빈에도 사실 한화와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품들을 두산과 한화가 모두 턴키로 다 제작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분에 대한 기자재들을 수입하고 협력사들이 제작하고 납품하고 그것을 이제 조립하고 운용까지 하는 것이 다 다른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산업을 봤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같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단조 기술이 있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 이제 일부 제작 기술이 있는 기업들도 같이 주목을 해야 될 때다.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간에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렇게 갈 거라고 이미 정해졌고요. AI에 대한 경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 계속 이 기업들이 매출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높아질 겁니다.
언제까지? AI에 대한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AI에 대한 그냥 개발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혹은 전력에 대한 그런 이 생산이 이제는 뭐 완전 무한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이 관련 기업들이 계속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6년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도 올 초에 있었지만 무역 전쟁도 일단락되는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문제도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 부채를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부채를 찍기로 이제 셧다운도 해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려서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이번 CPI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해소가 되었다. 그러나 향후 이제 내년에 대한 과제는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될 거고요. 일단은 부채 문제가 해결된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수십 년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역대급으로 올라왔는데도 아직 시장은 차분하다. 왜냐하면 더 성장성이 큰 시장이 있고 더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의 유동성 자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일본으로 자금이 다시 회수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이제 그런 일본을 회수하고 다시 시장에서 돈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큰 기회를 잡았죠. 미국 시장, 뭐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에너지 플랜트를 잘 짓고 빠르게 짓고 싸게 지을 수 있는 국가가 중국 말고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서방 국가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상당히 큰 기회가 들어왔고요. 이제는 이 주요 기업들이 힘을 낼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반도체, 변압기 위주로 상승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상승이 좀 뜸했던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은 사실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2007년대, 2008년대 전성기만큼 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성기를 넘어서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4,000포인트를 볼 줄은 사실 몰랐죠. 근데 4,000포인트보다 내년에는 더 투기성 이 상승이 이어진다면 뭐 7,000, 8,000도 가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2007년 때도 그랬거든요. 코스피가 한 언제였죠 이게? 600 정도 하던 게 2150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이때가 지금 큰 상승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죠? 2005년 정도. 근데 지금 2007년이 하나가 남았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2027년에 상당히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장기 투자가 맞죠. 뭐 하루하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따라가도 크게 우리가 이 시장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 방향을 잡고 AI 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계속 이 상황을 읽어가면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